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먼 곳, 바로 달입니다. 인류의 심우주 탐사를 위해서라도 달 기지 건설은 현실적인 목표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구에서 모든 물자와 자원을 운반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안고 있죠. 우주비행사 한 명이 하루 약 15리터의 물을 소비하며 이를 우주로 운반하는 데는 리터당 약 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심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할 해답은 바로 현지 자원 활용입니다. 달에서 흙만으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소개합니다. 달 탐사가 본격화되며 달 환경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우주국의 달 탐사 창어 미션을 통해 달에 착륙해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죠. 이 임무에서 회수된 샘플에서 이전에 발견된 적 없던 달 광물이 확인되어 중국은 새로운 달 광물을 발견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달 광물에는 내부에 빈 공간이 존재했는데 헬륨의 동위원소 헬륨3가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을 위한 최고의 연료인데 지구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달의 토양에는 의외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건담 월드에서는 미노프스키 이오네스코 리액터의 구동을 위해 목성에서 헬륨3를 가져온다는 설정을 가져 지구 연방은 목성 에너지 함대를 창설하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는 미래에 달 에너지 함대만 구축해도 되겠습니다. 달에는 또 어떤 물질이 있을까요? 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간다면 1645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미하엘 판 랑그레는 최초라 알려진 달 지도를 출판합니다.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달을 올려다보았을 때 보이는 크고 어두운 반점에 매료되어 있었고, 이 어두운 반점 영역을 라틴어로 바다를 의미하는 마리아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92년 미국 천문학자 윌리엄 피커링은 측정을 통해 달의 대기가 사실상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구름도 대기도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달 표면에 있는 물은 일반적으로 즉시 증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달에는 물이 없다는 관점이 널리 퍼진 견해가 됩니다. 20세기 아폴로 시대는 인류가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하게 되며 연구자들에게 달에서 물의 흔적을 직접 찾아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가져온 토양 샘플을 검사해 본 결과 물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달 표면이 완전히 건조하다 결론지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물의 존재 가능성은 다시는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4년 이루어진 나사의 클레멘타인 임무는 2달 동안 달 궤도를 돌며 달의 광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는데, 달의 영구 음지에 얼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찾아냅니다. 뒤이은 루나 프로스펙터 임무는 이 발견을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그늘진 크레이터의 분석을 집중했고, 1998년 달 표면의 음지에 유독 수소 농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 달의 극지방에 물이 얼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론하지만 이미지 해상도가 낮아 결론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폴로 시대 이후 다양한 분석 기술 발달을 통해 아폴로 샘플을 다시 분석한 결과 2008년 작은 화산 유리구슬 안에서 수소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달에서는 화산이 분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발견은 달에 고대 과거 화산이 분출했을 당시 달에 물이 존재했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나사의 달 정찰 궤도선 데이터로부터 달 남극 지역 얼음 퇴적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2018년 찬드라얀 1호가 탑재한 달 광물 지도 데이터는 달 표면 광물에 대한 최초의 고해상도 지도를 제공해 달의 얼음 위치를 확실히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달의 극지방 얼음을 이용해 물을 얻어 기지를 건설 및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장기 지속성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달 생활을 위한 물과 산소 등의 공급 방식에 대해 과거부터 여러 측면에서 시뮬레이션 되어 왔으며, 달까지 물자를 운반하는 것이 저렴할지 혹은 달에서 물자를 만드는 것이 저렴할지에 대해 논의되어 왔죠. 물자를 달로 운송하는 비용은 물을 담을 컨테이너의 질량과 비용, 운송비와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에서 물자를 만드는 경우에는 설비 비용과 처음 설비를 옮기는 비용, 그리고 연간 운용과 보급품의 운송까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껏 만드는 비용이 가져가는 비용보다 높아 효율적인 운송 방법 위주로 연구되어 왔죠. 조금 더 구체적인 기존 수치들을 계산해 본다면 펠콘 헤비의 1kg당 1,520달러의 비용과 달 기지 착륙의 기업이 7.2를 기반으로 할 때
달기지로의 발사 비용은 1kg당 1,800달러입니다. 대략 하나로 킬로그램당 1,300만 원이나 되죠. 이 높은 운송 비용은 물과 산소를 가져가는 총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컨테이너 비용은 재료 1kg당 15,940달러이고 운송 비용은 재료 1kg당 13,020달러이며 이로부터 계산되는 총 가져가기 비용은 1kg당 28,970달러입니다. 만들기 비용으로는 물을 재활용하는 것만 고려한다 해도 초기 시스템 비용만 4.15억 달러, 총 5천억 원 정도라 계산해 볼 수 있죠. 1일 비용은 승무원당 하루 21만 7,850달러가 되며 3.5년을 운용해야 손익분기점을 넘습니다. 물론 이것은 물에 대한 이야기일 뿐 산소가 함께 고려된다면 비용은 더욱 증가합니다. 가져가는 것도 만드는 것도 부담이 커 현지 조달이 필수적이었는데 이번에 현지 조달에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됩니다. 달 토양 구성 물질 중 일메나이트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광석 내에 헬륨3가 갇혀 있듯이 가장 많은 양의 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광물인데 달 표토를 1200켈빈 이상의 온도에서 용융시키면 용융 과정에서 표토 속 일메나이트에 내재된 수소와 철 산화물이 반응하며 물과 철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작년 확인되었습니다. 1톤의 달 표토를 용융시키면 무려 50kg 이상의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된 물은 식수나 식물의 재배 등 다양한 생활에 활용되며 전기 분해를 통해 산소와 수소를 발생시켜 생명 유지와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달 표토가 용융점인 1323켈빈에 도달하면 함유된 철의 약 68.1%가 금속 철로 환원되며 이는 용융 상태에서 수소에 의한 환원 반응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용융된 달 표토 1g에서 약 51에서 76mg의 물과 157mg의 철 금속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은 달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물의 약 10,0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어떤 종류의 산화철이든 상관없이 모두 금속 철과 물로 변환이 가능했는데 1523켈빈에서 약 6.7 웨이트%의 중량 감소가 확인되며 이는 물 함량 추정치와 일치합니다. 조금 더 상세한 결정 격자 분석을 시도했을 때 달 표토의 일메나이트 격자 간격이 일반적인 표준 일메나이트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001 방향에서는 0.302나노미터에서 0.311나노미터로 3.0% 증가하며 411 방향에서는 0.276나노미터에서 0.289나노미터로 4.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팽창은 수소 주입에 기인하며 밀도함수 이론 계산을 통해 일메나이트 단위 격자에 4개의 수소 원자가 도입되었을 때 격자 상수가 유사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달 표토 속 일메나이트에는 수소가 풍부하게 숨어 있다는 것이죠. 달 표토 일메나이트를 가열할 때 철 나노 결정과 물 거품이 동시에 형성되는 현상도 처음 직접 확인되었습니다. 어두운 입자 형태로 보여지는 수많은 나노 결정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 나노 결정 주변에 밝은 대조로 보이는 거품이 나타납니다. 원소 분석에서 나노 결정이 철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거품에서 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8.5 일렉트론 볼트의 피크도 확인됩니다. 수소는 태양풍에 의해 달 표토에 주입되는데 전자를 함께 쪼여주면 100도 수준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핵이 생성되기 시작하며 용융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형성됩니다. 달에서 고온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상상처럼 오목거울을 사용해 햇빛을 집중시켜 달 표토를 가열 용융하며 일메나이트에 내재된 수소가 철 산화물과 반응해 다량의 물과 철을 생산하는 공장이 설계됩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이야기지만 이미 달의 흙으로 물을 만들 수 있다는 가장 작은 단서가 잡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학에서는 100%를 쉽게 말할 수 없지만 반대로 0%도 단언하기 어려운 것처럼 화학에서는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확인되면 온갖 방식으로 이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새로운 본론이 됩니다. 달 토양에 수소가 풍부하며 이를 통해 물을 추출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촉매 반응으로 산소와 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의 핵심은 달의 풍부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광열 전환 방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빛을 열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지구상에서도 수질 정화나 종양 치료, 에너지 전환 등 여러 곳에 유용하게 사용 중입니다.
단순히 빛으로 초고온을 이뤄 표토를 용융시키는 수준이 아닌 적당한 열만으로도 반응이 가능했으며, 그 이유는 달의 흙 자체가 촉매처럼 작용한다는 새로운 발견 덕분입니다. 앞서 달 토양에 수소 관련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죠. 모의 달 토양의 열 분석 결과 중량 감소가 특정 구간에서 나타나며, 질량 분석을 통해 이 온도 범위에서 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어 5호가 채취해온 달 토양 실제 샘플에서도 유사한 중량 감소 구간과 물의 추출이 확인됩니다. 또한 모의 달 토양에 이산화탄소만 주입했을 때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도 관찰되며, 빛이 없는 조건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생성되지 않아 태양광 에너지가 촉매 반응의 핵심 동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량 분석에서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환원으로 생성되며, 수소와 산소 기체도 부산물로 얻어져 매우 유용합니다. 이번에도 실제 달 토양 샘플에서도 3시간 광열 반응 후 충분한 생성이 보이며, 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라이 아이스를 반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음도 보이죠. 달 토양의 복잡한 구성 요소 중 이번에도 일메나이트가 광열 촉매 반응의 핵심 활성종일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일메나이트는 200에서 800나노미터 범위에서 넓고 강한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 높은 광 흡수 능력을 가지며, 계산되는 밴드갭 역시 촉매 반응에 적합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달의 극한 환경 온도를 고려한 새로운 외계 광합성 경로를 제안하게 됩니다. 밤에는 달의 낮은 온도로부터 낮 동안 발생된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드라이아이스 형태로 응결, 분리,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드라이아이스 및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달 토양에서 추출되는 수증기와의 광열 반응으로 산소와 수소, 일산화탄소를 생산할 수 있죠. 생산되는 산소는 우주 비행사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일산화탄소와 수소는 피셔-트rop시 공정 등을 통해 화석연료와 플라스틱 등 다양한 물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달에서 태양빛과 흙을 만나 물과 산소, 수소가 되어 다시 재생되는 셈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간략하게 구성된 현지 자원 조달이 가능함이 최근 새롭게 발견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달 토양에는 지구와 달리 수소와 헬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달 토양을 용융시키는 것만으로도 물을 분리해낼 수 있음이 알려졌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태양빛을 이용하고 달 토양을 촉매이자 수소 공급원으로 활용해 물과 산소, 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달로 물과 산소를 운반할 것인가, 생산 설비를 만들 것인가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왔으며, 운송 비용이 그래도 더 저렴하다는 의견으로 기울어져 왔지만, 이번 발견으로 오히려 달에서 모든 것을 현지 조달 가능하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